네, 다음은 시장 하시조 팀입니다. 제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 하시조 팀이 과제 제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이틀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뭡니까? 뭐뭐를 하기 위한 그 제목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 목적 목표 들어가도록 해서 하는 그 제목을 좀 쓰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시장 하시죠 팀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의 제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첫 번째 페이지에 수정 좀 해주세요. 예, 목차입니다. 시나리오별 소프트웨어 화면, 기존에 있는 어플과는 다른 차별성 및 독창성, 예, 중요하죠. 그게 아마 놀장인가 봅니다. 그래서 놀장에 대한 실행 분석을 한번 해봤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 봅니다. 예. 자, 시나리오별 소프트웨어 화면입니다. 이제 소비자 화면인가 보죠. 그러니까 대전 역전 시장, 여기 그 중앙 시장 아닌가요? 하여튼 뭐, 예, 대전 동구 용운동, 뭐 이게 두 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하간. 그러니까 사용자가 앱을 다운 받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오나 보죠. 수산, 채소, 야채, 반찬, 축산, 떡, 과일. 예, 떡 맛있겠네요. 찜한 가게, 홈, 마이 시장, 주문 내역. 예, 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로그인을 좀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왜냐면 그 정보가 주문 정보가 나올 테니까 예, 로그인 화면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아마 마이 시장 누르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개 정도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용운 시장이나 아니면 역전 시장에 그 가게가 6개 이상 되지 않나요? 떡 가게가 하나만 있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니까요. 소비자가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행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화면인가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들 때는 여기 수산의 글자보다는 이제 생선 그림, 그죠? 생선 아이콘 그림.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 픽사베이라고 있습니다. 픽사베이, pixabay.com 가면 오픈 소스로 아이콘이나 관련된 그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가져다가 좀 고쳐도 되고요. 그대로 써도 될 겁니다. 그래서 생선 그림 넣으면 뭐 그리고 글자도 같이 쓰는 거죠. 수산이라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죠. 채소하고 야채는 같은 말인데 야채는 일본식 한문이죠. 예, 채소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찬, 예, 반찬은 뭐가 맛있나 모르겠네. 뭐 그림 좀 없을 수도 있겠는데 반찬은 예. 과일, 예, 과일은 많을 것 같습니다. 과일도 한 종류만 그 종류별로 다르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 떡, 축산, 뭐 이 정도면 다 된 건가요? 분류를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래서 좀 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화번호부나 아니면 시장에 그 뭐죠? 그 전체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학교 앞에 용인시장 가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시장관리위원회 뭐 이런 데 가면 그래서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건지 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이게 또 잘 되면 시장 안에 그 청년 창업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인시장이 됐든 역전시장에 그잘 얘기를 해서 그 시장 상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시장 상인들의 뭐 배송이나 아니면 주문을 대행해주는 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나와 있고요. 채소에 1번 돼 있으니까 채소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자, 채소를 누르니 정동, 대전청과 중도 메인 땡땡본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나 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순서로 맨 위에 올라왔는지는 한 이슈겠죠. 예. 그잖아요. 누구든지 맨 위에 올라가고 싶지, 맨 밑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고 싶진 않을 거 아닙니까? 중도 메인이니.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받으면 됩니다. 광고. 자, 여하간 2번에 있는 정동 대전청과 중도 메인을 누른 거죠. 예. 여기서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채소 중에서 채소
선정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채소가 종류가 많잖아요.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건 무인데 무를 사기 위해서는 어, 대전청과 중도메인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다 갖고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품목별로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 거기서 좀 막히네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청가메인, 중도메인 1번 같은 경우 갔더니 이제 전화가 나오고요. 찜이 나오고요. 주문이 나옵니다. 아, 우리 그 스마트폰 소비자용에서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여러 곳에서 살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상점이죠. 그죠? 상점을 먼저 방문을 해서 그 상점에 있는 물건을 사는 체계군요. 그죠? 그래서 중도메인 1번에 방문을 했더니 거기에서는 아, 파 한 단, 그 다음에 양파, 감자 여기 세 개만 파는 겁니다. 현재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스크롤 하면 그럼 이걸 보고 뭐 하나하나 사나 보죠. 그죠? 장바구니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네. 장바구니 추가. 다음에 있을 수 있겠죠. 파를 누르면 이제 장바구니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까지는 나왔는데 3번이 없네요. 이제 예, 3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자료, 그러니까 그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파하고 이렇게 뭐 감자가 됐든 뭐 이렇게 채소가 이렇게 일렬로 주르륵 나오긴 합니다. 뭐 가격하고.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기만 하고 사용자가 끝인가요? 뭔가 주문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파를 눌렀다 그러면 파 그림이 나올 테고, 뭐 여러분이 계속 얘기했던 그 파의 신선도, 유효기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도 파만 사는 건 아니니까 파를 장바구니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장바구니에 넣는 그 과정,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3번이 없다. 그 다음에 파를 선택한 이후에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장바구니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상점별로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장바구니와 주문 간의 관계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앱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시나리오별로 되지 않으면 지금 화면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소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물건을 구매하고 있잖아요. 이게 화면 하나하나로 얘기가 안 되고 시나리오가 확보가 안 되면 어, 그 뭡니까 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들어도 작동이 잘 안 되는 앱이 되겠죠. 그건 좀 불미스러운 일이니까요. 요 뒤에 있는 얘기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도 빠지고 뭐 다 빠진 것 같은데 결제도 없고 그러니까 결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다른 매장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뭐 등등 한 매장에서만 사야 되는 건지 여러 매장에서 뭐 하나씩 원래 시장 가서는 하나씩 사잖아요 그죠 사는 것을 허락하게 할 건지 그때 결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배송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등등 뭐 다르잖아요 그런 거가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송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한 집에서 여러 품목 한 집에서만 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중개인 1번에서 파 사고 중개인 2번에서 뭡니까 무를 사고 중개인 3번에서는 배추를 샀다. 그러면 그 세 개가 하나의 주문이 될 텐데 주문이 된 것을 다시 묶어서 배송을 할 때는 한 번에 배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송된 내용에 대해서 배송 추적을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그 뭡니까 등등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그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사용자에 대한 앱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마 그 사장님 그 아까 있었던 그 중매인이 사용하는 거가 나와줘야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인용 화면이네요. 시장하시죠, 상인님 하면서 여기에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상인은 필요하고 소비자는 필요 없나요?
뭐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처럼 소비자도 필요하다. 그러면 요 똑같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아, 화면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은 소비자에도 동일하게 사용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할 때 명함 사진과 핸드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언제 도매됐는지 언제 물건을 도입했는지 그걸 도매라고 표현했나 봅니다. 유통기한은 언제쯤인지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설명문이네요. 바로 가입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승인체가 나면 바로 그때 가입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를 써서 할 정도인가요? 예, 하여튼 뭐 있으니까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그 뒷 화면이 없어서 보니까 상인용 회원 가입만 돼 있고 회원 가입 이후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뒤에 있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지금 안 돼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물건을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을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할 때 뭐 사진이랄지 가격 뭐 그 유통 기한인가요? 그 다음에 그 생산자 국내 국산 뭐 이런 것들 뭐 있어야 되겠죠. 그걸 물건 등록 화면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재고가 제일 중요해. 사실은 현재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몇 개를 등록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주문했을 때 그 주문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건지 그죠? 주문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물건 그 수량에서 빼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뭐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또 그 소비자들이 돈을 내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도대체 오늘 하루에 얼마 벌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배송을 주는데 어, 여기에 이제 별도로 배송에 대한 앱을 그러니까 배송자가 쓰는 앱이 없다고 하면 그 상인이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별도 앱으로 해서 배송용 앱을 하나 만들어서 A라고 하는 그 상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B라고 하는 소비자한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물론 그 배송 화면 앱이나 화면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불만을 가지고 반송할 수도 있잖아요. 반송 처리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혹시 소비자 앱에 아까 이제 설명이 없었는데 이제 평점 아까 그 뭡니까 그 유사닥터 팀처럼 그 뭡니까 그 병원에 대한 그 평점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죠? 그 내가 채소를 사고 싶을 때 좋아하는 곳에서 사겠죠. 뭐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지죠. 이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없는 부분이 또 뭐냐면 관리자 화면이 없어요. 여러분이 쓰실 화면이 없어요. 그게 이제 배송하는 쪽에서 관리자 화면, 어드민 화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뭡니까 별도로 여하간 그 관리자 화면이 없다. 그래서 소비자가 클레임을 걸거나 아니면 그 뭡니까 상인들이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물건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분쟁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그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걸 우리가 소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뭐 광고를 올리든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관리자 앱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처럼 뭐 저희가 뭐 상인이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저희가 허락을 해야만이 뭐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그 내용이 절차가 바로 그 뭡니까 그 중간에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관리 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뒤쪽에 관리 앱이 없어서 관리 앱도 있어야 되겠다. 예, 이거 전체적인 그림을 안 보고 근데 이 전자상거래 쪽에 대해서는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책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가 있는데요.
책을 서점에 가시면 또는 학교 도서관에 가시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일 두꺼운 책을 가져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우리 예전에는 그런 과목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요즘은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시나리오, 절차, 그 다음에 사용자, 앱, 요간의 그 트랜잭션 요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다. 예. 시장 아시죠 팀도 할 일이 많네요. 기존 어플과는 다른 차별성 및 독창성, 스왓이 그건가요? 뭐 놀장 어플하고 비교를 해서 뭐 했네요. 뭐 하여튼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그 기능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앱의 기능이 기존 대비 어떤 차별성이 있냐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놀장을 비교해 봤나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뭐 이벤트 있다, 뭐 디자인은 깔끔하겠죠. 예, 사업용이니까요. 상품 카테고리 가면 음식점, 먹거리, 축산 뭐 좀 다른 것 같네요. 우리하고는. 예. 수원 못골 시장 이렇게 시장을 시장별로 할 수도 있는 뭐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하면 뭐 좋겠죠. 이런 비즈니스도 괜찮긴 한데 글쎄요. 뭐 하여튼 뭐 더 보죠. 예. 자, 수원 목골시장에 축산으로 갔나 봅니다. 정육닭. 그래서 보면 한우 살치살 100g에 15,000원. 눈이 동그라집니다. 이렇게 비싸면 어떻게 먹습니까? 1kg 먹으려고 하면 15만 원이야? 세네요. 꽃등심 100g에 7,000원이면 1kg면 7만 원이네요. 살치살보단 싸네요. 장난 아닙니다. 생닭 3마리에 만원. 닭이 제일 싸네. 등갈비 100g에 1,600원. 돼지하고 한우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는데요. 예, 하여간 뭐 요 메뉴 보고 요 그림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림이 자주 바뀌어야 되는데 요 그 축산 쪽에서 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요런 그림이나 가격 정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클릭을 안 해서 그 내용을 못 보고 있는데 그 정보를 수시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뭐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항상 요 6품목만 판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 그림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파는 물건이 아니고 그냥 기존 상품처럼 상품 화면일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매하고는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물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요 상품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에 대해서 과연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자주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까? 요거 하다가 날 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하는 것도 너무 바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원래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바꾸는 거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을 최소화하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문 오면 주문만 처리하는 뭐 이런 정도 수준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리고 어, 뭐 입고 자기 집으로 물건 오면 바로 제가 뭐 카메라 찍기만 하면 뭐 바로 한다든지 나갈 때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의 뭔가 자동화 체계가 없으면 이 사이트는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 안 쓰면 앱은 왜 만들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비싼 그 꽃동심을 눌렀을 때 그가 나오네요. 위에 100g당 7,000원이네요. 근데 이게 442g이라서 39,400원이네요. 그러면 7,000원이라고 쓰면 안 되고 39,400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뭐 100g만 사나 보죠? 포장이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화 문의, 위치 보기, 공유. 공유는 뭔가요? 그 다른 분하고 하는 건가요? 그 장바구니 넣는 게 없네. 무조건 전화 문의만 있는가 봅니다. 전화 문의만 여기는. 근데 우리는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다가 장바구니 이런 걸 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 놀장 분석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더 좀 추가 의견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주문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근데 아까 보면 전화 걸기에서 전화를 거는 걸로 해서 되는 건지, 뭐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배송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결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는 마치 그냥 홍보 앱처럼 돼 있거든요. 여러 상점들에 대해서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앱을 통해서 보여주기만 하고 소비자가 필요하면 전화 걸어서 사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방식도 뭐 좋죠. 뭐 그죠? 그냥 홈페이지 하나 제공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목표를 좀 최소화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그 시장하시조 팀이 생각하고 있는 뭐 인적 구성이나 그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캡스톤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